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7일 오후 5시 22분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최고 의결기구가 최고위원회입니다. 최고 집행기구입니다. 최고 집행기구와 최고위원회인데 여기서 7명이 출마를 했는데 이번에 한 사람만 빼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심재철, 조경태, 정미경, 신보라, 김영환, 이준석, 이 중에서 조경태, 부산 사하을 이분만이 당선되었는데 이분이 5선입니다. 원래 이분이 민주당에 있다가 노선이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 새누리당으로 옮겨서 벌써 5선을 함으로써 이 최고위원급으로 상당히 발언권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위원으로서 오늘 한마디를 했는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내일 이 운명을 가를 전국위원회가 열리는데 아마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안건은 부결될 거다라고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위원은 확률은 반반인데 아쉬운 것이 비대위가 총선 패배의 후유증과 혼란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혼란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당을 추스르고 전당대회를 빨리 해야 하는데 비대위의 기한이 없으면은 종신제로 가겠다는 거 아니냐. 종신비대위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김종인 씨를 비판을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현재 통합당 당헌에 있는 8월 31일까지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부칙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헌 개정을 위해서는 상임전국위원회가 당헌을 심의해가지고 전국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 당규를 개정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는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헌 당규를 개정할 때는 비대위의 기한을 못 박자고 할 겁니다. 이 조경태 씨는 내일 만약 당헌에 있는 8월 30일까지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면은 10월 30일이든 12월 30일이든 기한을 정해야 한다. 김종인 씨가 당이 정리되면 떠나겠다고 하는데 그런 추상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본인이 기한을 정하라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김종인 씨가 이번 총선 대패의 책임자인데도 이분을 영입해가지고 전권까지 주겠다 하니까 지금 당내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권 문제는 좀 바뀌어가지고 김종인 씨가 뭐 언제까지 하고 그만두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기간을 단축시켰는데 정권이란 말이 이게 사리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 다선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언론은 또 적극적으로 김종인 씨를 밀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지난 토요일자에서 전폭적으로 김종인 체제를 사실상 기정사실로 하고 인터뷰도 하고 해서 밀어주었고 오늘도 보니까 이 문화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보수야 김종인 비대위 소용하고 원점에서 당 재건해야 라고 해가지고 특정인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설 내용을 읽어보니까 논리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통합당 앞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리더십 진공 상태이므로 응급 지도부 체제로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일이다. 대외적으로는 식물정당이고 내부적으로는 서로에게 삿대질하는 당권 경쟁이 펼쳐질 것을 고려하면 빠를수록 좋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될 5월 30일 이전에 바람직하다. 서두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둘째, 비상체제를 가동해서 패인을 통렬하게 분석하고 그 위에서 어떤 정당을 만들지 설계해 당원과 보수층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호소하며 그 다음에 새 지도부와 자기 대선 후보 선출을 염두에 둔
정치 일정을 진행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결국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선거 직전에 공천을 끝내놓고 김 전 위원장을 영입했던 만큼 이제라도 제대로 된 기회를 주고 성과를 엄정히 평가하면 될 일이다. 아주 김종인 씨를 감싸고 돕니다. 공천 다 끝난 뒤에 영입을 해가지고 했으니까 이 총선 패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이런 면접을 주는 모양인데 그럴까요? 김종인 씨가 가장 큰 선거 패배는 차명진, 김대호 두 사람의 당연히 해야 하는 말을 갑자기 막말로 몰아가지고 거기에 정치적 사형선고인 후보 제명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온 국민에게 두 사람을 막말 정치인으로 누명을 씌우고, 그리하여 투표 직전에 상대방의 막말 프레임에 완전히 굴복하도록 하는 그런 허약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자해, 자멸, 자폭한 게 김종인 씨인데 책임이 없다니까. 하여튼 언론이 김종인 씨를 적극적으로 편드는 거는 한 알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언론이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야당이 성공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 총선도 결국은 황교안 씨가 언론이 하자는 대로, 특히 조선일보가 하자는 방향으로 했다가 이렇게 된 면이 있습니다. 언론이 하자는 대로 했다가 망하면은 언론이 미안하다, 앞으로 다시 일어서라,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은 더 때리죠. 언론이 하자는 대로 했다가 실패했으면은 좀 봐주지 않고 그냥 더 때립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정치는, 선거는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왜 기자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선거와 같은 이 큰 정치에서 실패하느냐? 기자들이 여론을 잘 반영하지 못합니다. 기자들이 여의도에서 정치권, 정치인들과 근접해 있다가 보니까 자연히 대중과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려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게 국민의 민심과 안 맞아요. 언론인이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정한 마음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때 정치인은 그냥 참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된다. 종로에 출마해야 한다. 종로에 출마하지 않는 비겁한 장수를 믿고 누가 따르겠느냐. 이렇게 조선일보가 몰아치면은 사실은 거기에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황교안 씨는 자기의 위치를 알았어야죠. 지휘관, 이 선거 전체의 지휘관이다. 그러면 합참의장이란 이야기인데, 아니 합참의장 보고 사단장이 되어가지고 적장과 싸우라고 하면은 됩니까 그게? 이낙연은 선거대책위원장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해찬 씨가 끌고 가는 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씨는 당 전체의 선거를, 공천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종로에 그것도 아주 불리한 게임을 하는데 집중하니까 선거 전략이 엉망진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기자들의 훈수에 넘어가다가 이렇게 됐다는 것.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 비상대책위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외부에서 사람을 영입하면 안 되죠.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영입된 사람은 다 자기 욕심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과 운명을 같이 할 사람, 또 그 당에서 오랫동안 바닥에서 긴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뽑아야죠. 저는 외부에서 뽑는다면 오세훈 씨를 김종인보다 훨씬 높게 평가합니다. 오세훈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게 김종인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에 대한 애착도 있고 이번 선거운동 어려운 데서 열심히 했고 중도 보수 통합론을 일찍부터 부르짖었고 나이나 보나 뭐로 보나 더구나 서울시장 출신이고, 그런데 왜 80 노 정치인, 왔다 갔다 한 노 정치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하는지, 언론이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잘 계산을 해가지고 미래통합당이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자존심과 주체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존심, 자부심, 자기 긍정, 거기서 우러나오는 주체적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의 기준을 삼아가지고 당을 수습하고 스스로 노선 투쟁을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자꾸 언론이 서로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된 거는 제대로 된 노선 투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노선 투쟁을 한 번도 해봤다면 어떻게 자유한국당이라는 간판을 내리고 어떻게 경제민주화라는 좌파 이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김종인 씨를 영입을 합니까? 영혼을 지금 팔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조경태 씨 이야기대로 내일 전국위원회가 김종인 종신비대위는 이 조경태 씨가 붙인 이름인데 하여튼 김종인식 변칙적 비대위원 안을 부결시키고 스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안에서. 그렇게 해야 스스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당의 운명을 다른 사람에게 요리해달라고 목을 들이밀고 하는 그런 정당이 정권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자존심과 주체성입니다. 감사합니다.